지도 놓치지 않던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수 여사의 내조 쓴소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이죠. 저희 남편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도 심한 데다가 말이 혀가 그래서 먹는 스타일. 네. 이러면서 안으로 혀가 약간 말리듯이 목젖을 쓰는데 이렇게 앞쪽에다가 소리를 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세도 바르고 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내는 거를 좀 하면 어느새 소리가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밝은 발음이 되지요. 그래 이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아침에 화장실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요. 사랑스럽기도 했는데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참 피곤하고 한데 그것까지 또 신경 써서 뭐고는 이러하다 하는 걸 보니까 아우 이걸 꼭 하면서 왜 해야 이런 그 반응은 그러나 해야지.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아니 소탈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워낙 성악가 출신의 영부인의 눈높이가 높아가지고요. 네. 발음이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SNS로 대신 목소리를 높이겠다. 문 대통령이 거침없이 소통 행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애완견 마루의 청와대 입성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김정수 여사의 근심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루가 지금 이제 사람 나이로 치자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여기 과연 적응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어떤 그 중간 단계를 좀 거쳤다고 그래요. 바로 네. 이제 청와대로 오지 않고 잠시 이제 동물병원 같은 데서 좀 하다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제 시골에 살다가 또 이제 서울에 청와대에 오면 또 얼마나 적응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아마 청와대에 입성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고향이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번에 좀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퍼스독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같은 경우에 모든 비용을 사실 청와대가 지불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부터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특수활동비를 이제 대통령이 없애면서 대통령이 사적으로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애완견 같은 이제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 같은 네. 경우는 다 대통령의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이제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본인이 꼼꼼히 따져봐서 대통령이 쓰는 뭐 비누나 샴푸, 그다음에 이제 저런 애완견 사료값 이런 거를 다 제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월급을 지불하기로 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은 거기서 상당히 까진 금액을 이제 아마 실제로 통장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 대통령이 된 남편에게 직언을 많이 할지요. 김정수 여사의 말에서 발음 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성악가는 저렇게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네. 성악가를 낳은 아내가 아니어서 네. 저런 교습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음이 좀 어눌하다는 지적들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잖아요. 아마 옆에서 곁을 지키는 분의 입장으로는 아마 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네. 좀 발성도 좀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라. 성악가 출신답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요. 그게 이제 앞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보통 부부관계들 보면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서로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걸 잘 배우질 않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켜도 잘 안 하고 좀 쑥스러워하고 원래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약간 수줍음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 보면. 근데 혼자서 화장실 가서 그걸 연습하는 거 보면은 뭐 저렇게 해서라도 정치인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역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 김정수 여사까지 보면 네. 좀 달라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 네. 김정숙 여사가 성악 전공을 했는데 아까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성,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이 두성으로 목소리를 내긴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복식호흡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배에 힘 주는 연습. 그래서 네. 아마 목소리가 조금 더 힘있고 두꺼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소리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 대통령의 활약이 이제 다음에 말씀하실 분과 계속적으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했던 올림머리에 남색 재킷 차림으로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워낙 재판이 진이 빠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걸까요?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3일, 25일 그리고 오늘 네. 아마 출두한 제가 사진을 쭉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는 빛이 역력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얼굴에 이제 좀
수심이 가득 찬 얼굴과 함께 또 이제 그 내릴 때 항상 이제 꼿꼿했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허리를 좀 구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 안에서도 조금 이제 어떤 그 자세 자체를 처음에 네. 어떤 꼿꼿한 자세보다는 조금 이렇게 허리도 숙이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내일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또 목요일 날도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3번 재판인데 이게 재판이요. 이게 재판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한 신경을 곤두서 있어야 되고, 또 사실 그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하는 또 공방 자체를 제대로 다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생활만 했지만 이제는 이제 서울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을 또 봐야 되는 또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네. 지난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전에서 이제 막 비난하는 발언도 하고 또 본인 생활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오늘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네. 앞으로 아마 140여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다 나와야 되고, 또 재판장에서 변호인과 검사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좀 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오늘도 역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요. 최순실 씨와요? 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변호인에게 목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오늘 조금 이례적이었던 부분들이 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 변호인단이 다 일어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도 이거 의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있고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변호인까지 모두 기립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그 한강욱 전 비서실장도 왔었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전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취재 기자들의 느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최순실 씨와 두 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조차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장에 들어갔던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네. 끈으로 질끈 묶은 최순실 씨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2번이나 살피고 또 눈을 어느 곳에 둘지 몰라 하면서 지나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말씀하신 것처럼 외면하고 재회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박 전 네. 대통령이 왜 약간 그 흐트러진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네. 왜냐하면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강박증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네.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구치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뭐 언론사 카메라가 주시를 하거나 아니면 비추는 모습은 보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본인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재판이 나왔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재판이 가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한 3시간 하고 5시간 뭐 남짓하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직 힘들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짐과 동시에 같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판정에 갔을 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무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자꾸 주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걸 직접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서 나를 철저하게 따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지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을 하거나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재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추후에 말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자제했던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복화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을 보면 혼잣말로 모두 엉터리라고, 특히 안전범 전 수석 재판의 증언 녹취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주진용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요. 예. 주진영 씨는 증인으로 오늘 아마 나가서 재판에 임했던 것 같은데요. 주진영 네. 씨는 뭐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소신 있게 본인의 고집스러운, 본인의 주관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뭐 유리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고, 물론 준영 씨의 발언에서 보니까 네. 박모 교수, KDI 출신의 박모 교수로부터 저 얘기를 지금 청와대의 지시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인용구를 전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검사든 변호인이든 오가는 얘기들이 네. 아마 대통령이 직접 지시냐라는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유인을 했던 것 같은데, 주진영 씨는 다시 정정을 하기를 청와대의 지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주진영 씨 같은 얘기가 본인에게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래서 저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 변호인과 박근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재판 전략을 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증인들은 말씀하셨지만 나와서 아마 상당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앞으로 일관할 텐데, 네.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해서 형량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민이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떳떳하다라고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할 건지, 네. 그 대목에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하면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는 낯이 있긴 한데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워낙 거침없이 대답해서 그 답변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놓치지 않던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수 여사의 내조 쓴소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이죠. 저희 남편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도 심한 데다가 말이 혀가 그래서 먹는 스타일. 네, 이제. 이러면서 안으로 혀가 약간 말리듯이 목젖을 쓰는데 이렇게 앞쪽에다가 소리를 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세도 바르고 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내는 거를 좀 하면 어느새 소리가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밝은 발음이 되지요. 그래 이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아침에 화장실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요. 사랑스럽기도 했는데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참 피곤하고 한데 그것까지 또 신경 써서 뭐고는 이러하다 하는 걸 보니까 아우 이걸 꼭 하면서 왜 해야 이런 그 반응은 그러나 해야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퍼스독이라든지 이런 그 같은 경우에 모든 비용을 사실 청와대가 지불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부터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특수활동비를 이제 대통령이 없애면서 대통령이 사적으로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애완견 같은 이제 사료라든지 이런 것 같은 네. 경우는 다 대통령의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이제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본인이 꼼꼼히 따져봐서 대통령이 쓰는 비누나 샴푸, 그다음에 이제 저런 애완견 사료값 이런 거를 다 제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월급을 지불하기로 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아마 대통령은 거기서 상당히 까진 금액을 이제 아마 실제로 통장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 대통령이 된 남편에게 직언을 많이 할지요. 김정수 여사의 말에서 발음 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성악가는 저렇게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네. 성악가를 낳은 아내가 아니어서 네. 저런 교습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음이 좀 어눌하다는 지적들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잖아요. 아마 옆에서 곁을 지키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아니, 소탈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워낙 성악가 출신의 영부인의 눈높이가 높아가지고요. 네. 발음이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SNS로 대신 목소리를 높이겠다. 문 대통령이 거침없이 소통 행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애완견 마루의 청와대 입성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김정수 여사의 근심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루가 지금 이제 사람 나이로 치자면 한 6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여기 과연 적응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어떤 그 중간 단계를 좀 거쳤다고 그래요. 바로 네. 이제 청와대로 오지 않고 잠시 이제 동물병원 같은 데서 좀 하다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제 시골에 살다가 또 이제 서울에 청와대에 오면 또 얼마나 적응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아마 청와대에 입성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번에 좀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있고 두꺼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소리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 대통령의 활약이 이제 다음에 말씀하실 분과 계속적으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했던 올림머리에 남색 재킷 차림으로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워낙 재판이 진이 빠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걸까요?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3일, 25일 그리고 오늘 네. 아마 출두한 제가 사진을 쭉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는 빛이 역력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얼굴에 이제 좀 수심이 가득 찬 얼굴과 함께 또 이제 그 내릴 때 항상 이제 꼿꼿했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허리를 좀 구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 안에서도 조금 이제 어떤 그 자세 자체를 처음에 네. 어떤 꼿꼿한 자세보다는 조금 이렇게 허리도 숙이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내일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또 목요일 날도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3번 재판인데 이게 재판이요. 이게 재판 해보신 분들 분의 입장으로는 아마 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네. 좀 발성도 좀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라. 성악가 출신답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요. 그게 이제 앞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보통 부부관계들 보면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서로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걸 잘 배우질 않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켜도 잘 안 하고 좀 쑥스러워하고 원래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약간 수줍음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 보면. 근데 혼자서 화장실 가서 그걸 연습하는 거 보면은 뭐 저렇게 해서라도 정치인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역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 김정숙 여사까지 보면 네. 좀 달라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분.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 네. 김정숙 여사가 성악 전공을 했는데 아까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성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이 두성으로 목소리를 내긴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복식 호흡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배에 힘 주는 연습. 그래서 네. 아마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이